안녕하십니까.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강성봉입니다. 네, 저는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또 지역학 그리고 역사문화 컨텐츠와 관련해서 지금은 한성대학교에서 역사문화 컨텐츠 트랙 겸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대문 문화원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지역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 지금 로컬 그리고 지역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 뭐 노동, 인권, 역사, 민속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애사까지 지역과 관련된 현안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 지역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부분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첫 장면에는 지금 영화 건축학개론에 대한 포스터 사진을 스캔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첫 화면에서는 건축학개론이라는 과목을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 혹은 강사가 리포트를 내줍니다. 그 리포트를 내주는 장면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리포트.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를 여행을 해보는 거야.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골목들, 길들, 건물들, 오래된 철물점, 미용실, 목욕탕, 이발소, 오래된 노포 등등등을 한번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건축학 개론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주면서 영화는 시작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걸그룹 수지도 나오고요. 또 남자 주인공 수지와 이제 로맨스가 이제 벌어지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학 개론에 대한 정의를 내렸지만 이것을 지역학 개론 또는 동대문학 개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동대문학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자라든지 아키비스트라든지 학예사라든지 큐레이터라든지 이런 전문가의 영역도 지역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시민이 주체가 돼서 지역을 또 가꾸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또 관련된 행사, 축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지역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엄청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5년, 20년 전에는 이렇게 지역학이라는 학문이 정리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지방 정부가 되고 주민자치회가 또 활동이 되고 또 글로컬이라고 해서 로컬이 곧바로 세계화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 민속, 지리, 문화, 아니면 도시, 건축, 사회적 경제, 자연 환경, 인문 지리 이 모든 것들, 지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특징, 정체성을 발굴하고 또 나아가 지역을 더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 바로 지역학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동대문 문화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바로 지역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역학이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정근대 시절에는 다 농사를 짓고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 많이 필요로 했죠. 그래서 향촌사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다 농번기, 모내기도 같이 하고 마을의 일을 같이 하고 다리도 놓고 침수 피해라든지 태풍 피해라든지 이렇게 같이 생활 속에서 이 농업을 하기에 있어가지고 서로 뭉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산업화가 진전화되고 근대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고 또 농어촌은 지금 인구 감소에 또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도심에서도 재개발이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공간적 범주 속의 도시가 많이 바뀌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지역도 어느 도시는 사람도 늘고 발전이 되지만 어느 도시는 또는 어느 농어촌은 축소되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지역학이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회복과 재생을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역사적인 어떤 특징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이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의 이야깃거리들 그 다음에 그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문화 양식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든지 어떤 경관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전승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마케팅, 장소 브랜딩, 관광 축제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성이 없이 축제를 한다라든지 관광 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학을 기초로 활용 작업을 하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학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장소성입니다. 동대문에서 갖고 있는 장소성. 지금 청량리역이 있죠. 네, 그리고 교통로도 좋고 청량리 뭐 시장도 있고 양령시도 있고요. 또 동북의 관문의 역할도 있고요. 이런 장소성의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생활 양식들이 동대문구만에 갖고 있는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수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대문구를 넘어서 동북권 또는 동북권, 서울의 동쪽에 대해 중심축이 되는 또 릴레이션십,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별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지역성으로 지역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립대, 우리 동대문구 이쪽에 있죠. 서울학연구소가 있어서 서울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학술적으로 정립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서울 역사편찬원이 지금 있는데요. 예전에는 서울 시사편찬위원회였습니다. 다양한 역사, 민속 그리고 현대사까지 많은 내용들을 또 대중을 위해서 보급하고 또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연구원을 만들어서 각종 다양한 사업과 전략, 정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동대문구에서 우리 동대문 문화원을 중심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인근 지역, 제가 몸담고 있는 성북구도 저희 문화원에서도 성북화 연구팀이 발족돼 있고 최근에는 노원문화원에서도 노원문화연구소, 도봉도 도봉학연구소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문화원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지자체도 중요하고 또 관할 인근 지역이 조금 더 뭉쳐서 좀 더 면밀하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역학을 준비하고 또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뭐 인천, 발전연구원, 부평, 부천, 수원, 울산, 용인, 평택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지역학이 처음으로
시작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곳이 어딜까요? 바로 경기도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평택, 오산, 수원, 용인 이렇게 용인학, 수원학, 평택학, 오산학이 대두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용인학 같은 경우는 강남대학이라든지 한국외국어대라든지 용인대라든지 대학교 교양 과목 또는 교과 과목에 2학점까지 배정이 돼서 지역학이 연계되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을 해설사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초, 중고, 또 대학교까지 또 지역학과 관련된 강의와 현장 탐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요, 지금 속초, 동해, 원주, 춘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 지역학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을 중심으로 충청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라는 데서 중심으로 허브의 역할을 하면서 충남 지역의 아카이빙이라든지 지역학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카이빙, 그 다음에 구술사업, 그 다음에 지역학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인지를 해야죠. 남들이 한다라고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단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들 어려움이 있잖아요. 꼭 문화원이 아니고 또 재단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또 관광해설사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모으고 또 이 자료를 또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제 분류를 어떻게 재구성을 할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큐레이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큐레이터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선생님들을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직업분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만약에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 유물을 구입하거나 또 수집하거나 기증을 받고 그 유물들을 조사, 연구, 분석을 하고 또 그거를 주제별로 재료별, 주제별, 이런 시대별 등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장고라는 데서 보관을 하고 또 보존을 하고 수장고에 놓은 유물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상설 전시, 계속 전시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분류를 하고 또 특정한 주제에 맞는 유물들을 컬렉션을 만들어서 기획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이 기증을 한다 하면 기증 전시, 특별 전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수많은 기록들, 영상들, 근현대 신문자료, 잡지들, 사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의 문화 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큐레이션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마을 전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범주는 문화재도 해당될 것이고 우리 지금 재기시장의 상인들이 대상의 범주가 될 것이고 재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대상지의 건축물, 골목들 이런 것들도 다 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과 인력에 대한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요? 조금 더 지방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민간과 대학 내지는 시민단체가 연계를 해야 됩니다. 서로 상생을 하고 윈윈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IT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지도도 1930년대, 50년대 항공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첨단으로 시대별로 그 동네, 그 마을, 그 도시를 기록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디지털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아카이브입니다. 보통 아카이브와 아카이빙을 혼란스러워 하시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이런 것들을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아카이브라고 하고, 아카이빙은 ing거든요. 현재 진형입니다. 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재구성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 컨텐츠들을 문화 컨텐츠로 연극, 뮤지컬, 영상, 다큐, 뭐 웹툰, 뭐 이런 다양한 장르의 문화 콘텐츠로 재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과정을 아카이빙이라고 하고, 이 전체를 아카이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록화를 왜 해야 되냐? 다양한 주체,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장소, 주제 등등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시 기록해야 될 것이 있죠. 또는 한 해 한 해 로드맵을 짜서 단계별로 기획적으로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긴급히 기록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대문구다라고 했을 때는 재개발 지역은 상당히 급합니다. 곧바로 관리 처분되고, 그게 이제 땅 다지면서 건물이 사라지면 그 마을의 경관과 골목과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긴급히 해야 될 때를 우선 정하고, 또 주제별로 컬렉션에 맞춰서 단계별로 기록을 해야 될 것을 항상 염두에 면서 기록의 범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록화의 개념은 다양한 정보들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우리 동대문 문화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다수의 문화원뿐만 아니라 뭐 기관, 시설, 단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에 청룡 문화제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스텝이라든지 참여 인력들이 사진을 찍을 것이에요. 근데 보통 사진을 찍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폴더에 해당 날짜, 해당 축제의 사진 폴더로 집어넣죠. 근데 이것은 스토리가 살아있지가 않아요. 사진 한 장마다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체크해야 될 것을 기록을 합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화상도와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 사진의 내용과 제목이 무엇인지, 관련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진 한 장마다 넘버링처럼 기록을 하면 나중에 이것들이 모여져서 네트워킹이 되고 아카이빙이 됐을 때는 이 데이터들이 관련 데이터들끼리 큐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청룡문화제에 대한 만약에 선택 버튼을 누르고 1990년대에서 2000년도 이렇게 시간을 한정을 해주고 관련된 세부 프로그램을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조건에 해당되는 사진만 내용이 나오고 관련 스토리들이 부가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카이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진 자료, 뭐 신문 자료, 우리 포스터 자료, 리플렛 자료, 이런 것들이 수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상에서 사진 전시회가 될 수 있고 영상 다큐가 재창조돼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한테 쉽게 자료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고, 진행 방식도 이제는 전문가의 영역도 필요하고, 문화원이나 문화 종사자들이 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직접 교육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고 우리 지역의 애양심을 느끼게끔 하는, 시민이 직접 우리 동네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례를 들 텐데요.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료조사나 책자 발간은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것이 정책적으로 또 지방정부에 있어서 자치분권, 주민자치회가 활동되는 이 시점에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해서 마을 아카이브라는 것을 구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을 됐는데요. 처음에는 엄두도 안 났죠.
이걸 왜 해야 되나? 우리 기초 지자체 의원님들부터 심지어 해당 구청 공무원까지. 하지만 설득을 하고 이 자산이 앞으로 지역의 50년, 100년 뒤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자료를 충실히 모으고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들을 보존하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리소스, 원천 컨텐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사례를 들면 지자체에도 예산이 없었어요. 문화원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자리 경제과 이런 데서 보니까 서울시에 뉴딜 청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문학 쪽은 또 취업도 어렵고 청년 일자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인문학 전공한 친구들을 자기 전공에 맞춰서 이 아카이빙 관련된 업무를 배정을 해서 이 친구들이 문화원에서 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3명 또는 5명까지 받아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최대 23개월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과 학습과 훈련이 이제 다 돼 있는데 23개월이 되면 또 그만둬야 되는 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설득을 했죠. 이렇게 훈련하기까지 너무 힘든데 일부는 조금 더 남겨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또 새로운 또 뉴딜이 청년이 뽑히면 또 가르치고 같이 가야 된다라면서 일부는 또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의외로 이 경력이 도움이 돼서 지금은 전쟁기념관, 국가보훈처 뭐 이런 등등의 주요 기관에 아카이빙 전문 인력으로 또 채용이 됐습니다. 이 시장이 또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구술 체육부터 생활문화, 아카이빙이 조금 더 시작이 된다면 문화원의 미래 어떻게 보면 먹거리일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되게 열악해요. 저희 문화원도 지하 창고 자료실에 저렇게 근무를 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지자체와 설득을 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저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하고 아카이빙하는 범주는 어떻게 설정이 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에 있어서는 시간적 범위는 예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생성된 모든 것들이 기록물의 대상 범주예요. 그러면 공간적 범주도 생각할 수 있어요. 동대문구의 전역이 되죠. 지금 현재. 하지만 행정구역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 성북구는 동대문구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쪼개져가지고 성북구가 됐고 또 성북구에서 또 쪼개져서 도봉구도 되고 나중에는 또 강북구도 되고 이렇게 그 근현대 도시변천의 행정구역의 과정이 지금의 오늘날의 행정구역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의 동대문구도 동대문구의 역사문화 자원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계를 해야죠. 성북,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같이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 범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동대문구에도 신설동도 있고 다양한 동이 있잖아요. 그 변천, 그다음에 주민 생활의 각종 자료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 문화원에서도 지금 기록 공모전을 한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저희도 했는데 마감 일주일 전에 막 몰리더라고요. 아까 여기 담당자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조금씩 이제 마감이 다 돼서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례화가 되고 체계화만 잡힌다면 이 자산은 돈의 값어치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수많은 정말 훌륭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옛날 돌잔치, 고위원의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로 보관도 하고요. 또 상인들이 토박이분들, 상인들 이런 이야기거리들 그리고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박물관들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내용적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어떻게 할까요? 한 장의 도표가 필요합니다. 보통 관공서나 시설물이나 대학이나 이렇게 페이퍼, 제안서나 계획서가 있으면 첫 장에 딱 나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체계, 비전, 미션, 목표, 추진 과제 이런 것들이 설정이 잘 돼야죠. 이것을 바탕으로 추진 과제들을 해당 꼭지마다 하나씩 해야 될 거리들이 이제 나열이 되고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동대문구의 문헌자료, 역사기록자료, 이야기자료, 마을의 풍경, 예를 들면 해당된 똑같은 지역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개의 사진,